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8일 수요일 오후 4시 26분입니다. 사실 오늘 별일 없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린 게 제일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증시 많이 빠졌냐? 아니죠. 미국 증시 어젯밤에 그냥 차분했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도 비교적 차분하고 세계 증시 조용했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애플에서 이 제품 생산을 줄이겠다, 수요가 줄어가지고 제품 생산 줄이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시장이 좀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급속히 낙폭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웃겨요. 이게 물론 이 평상시에 애플이나 FANG나 이런 IT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실적 발표하거나 중요한 소식이 나오면은 장중에 아시아나 이 전 세계 증시에 어떤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사실 이 애플이 그 제품 생산을 좀 줄인다라고 해서 그 소식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정도의 소식이냐? 전 솔직히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 솔직히 애플이 생산을 줄인다라는 이 뉴스는 솔직히 그냥 가벼운 핑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반응을 격하게 하고 있는데 전 뉴스에 대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이제 약간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린데 또 때리면 아프죠, 그죠? 지금 안 그래도 계속 맞아서 아파요. 그래 투자 심리가 안 좋은데 엎친 데 덮친 격인데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인데 호재라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호재가 안 나고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니까 이 사실 저렇게 충격받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큰 충격을 받는다라는 인상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장이 갑자기 저 소식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 것도 아니죠. 요즘 요 며칠간 원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변동성 지수 같은 거, 코스피 변동성 지수 같은 거 그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원래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끝에쯤에서 애플이 그 소식을 터뜨리니까 더욱더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된 거죠. 사실 그래가지고 이 뭐 오늘 뭐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 뭐 여기다 대고 뭐 제가 뭐 어떻게 호들갑을 떨고 이렇게 뭐 이야기할 만한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똑같이 진행할 거고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또 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은 잘 빠지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근데 여전히 단기 낙폭 과대한 건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하고요. 이래저래 한국이든 미국이든 풋옵션 베팅이 좀 과한 측면이 있고 하방 베팅 물량이 투기적인 하방 베팅 물량이 여전히 과한 게 있고요. 이평선의 뭐 어떤 이격도라든가 이런 것만 살펴봐도 지금 상황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등이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반등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며칠째 이제 계속 급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겠어요. 아침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이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오늘의 급락으로 인해서 더욱더 반등의 폭만 세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뭐 에너지에 한계가 있고 이런 건데 이 하락에도 에너지가 있죠. 이 하락 에너지를 적당히 잘 아껴 써야 되는데 이 오늘의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의 이런 변동성 지수를 터트리고 이렇게 시장에 폭락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이거는 이 하방 에너지를 아껴 쓴 게 아니죠. 이거는 한정된 힘을 굉장히 좀 흥청망청 많이 써버린 꼴이 분명히 이제 그런 모습이긴 한 거죠. 이게 차분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뭐 딱히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건 제 생각에 심리적인 부분 좀 하여튼 지적을 좀 몇 가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나 좀 점검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제 제 영상도 보시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시세를 보시면서 좀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 처음에 이제 급락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9월 26일만 해도 그래요. 이때도 사실 굉장히 단기 낙폭이 과대했는데 9월 26일만 해도 이때만 돼도 이제 다들 축포를 터트리면서 야 여기가 저점이니까 난 이제 하방 물량 좀 청산해서 수익 혹은 뭐 현금화 한다 이러시는 분들 나오셨죠. 분명히 기억합니다. 몇 분들 기억하시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빠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죠? 오늘까지 빠질 줄 알았으면 오늘 와서 인버스 청산하고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일이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추세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고. 그래서 하여튼 웬만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상황에서 이 완벽하게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사실. 그게 그렇게 완벽하게 이런 상황에 잘 대응이 됐다면은 아마 우린 지금 빌 게이츠 뺨치는 부자가 이미 모두 다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뒤통수 맞는 게 당연하고 대응 잘 못하는 게 당연하고 당황스러운 게 당연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뭐 급락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또 리플들 또 뭐 보다 보면 안 그래도 뭐 저도 이런 이야기 하기도 했죠. 뭐 지금까지 뭐 하방에 관한 이야기를 뭐 해왔는데 성취감도 들고 뭐 수익도 많이 쌓이고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면 이제 조만간 그 대가를 항상 치르긴 치릅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지금 굉장히 좀 주의하시긴 하셔야 될 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같은 때는 이제 제가 뭐 하방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요. 이 사실 지금은 수익 내는 게 중요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대다수의 투자자들, 한 99.9%의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이면은 이거는 이 수익금을 지키는데, 계좌를 지키는데, 자기 자산 지키는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까먹으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뭐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뭐 인버스를 가지고 있어 맨날 수익 내는 것 같고 제가 뭐 축하드립니다, 뭐 수익금 자랑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당연히 지금 돈 벌어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배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절대 안 될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금 뭐 하방 베팅에서 수익 내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이건 독특한 케이스인 거고요. 지금은 돈 못 버는 게 당연하고 안 까먹으면 지금 박수 치러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다 까먹는 게 정상이고 안 까먹으면 박수 칠 상황이라고요. 지금은 벌 때가 아니고 사실 지킬 때인 겁니다. 저를 비롯한 지금 이 유튜브 채널에 모여 계신 분들이 워낙 독특하신 분들이 좀 모여 계셔서 지금 이제 웃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좀 굉장히 독특한 거죠. 하여튼 세상에 공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미 뭐 그래서 지금 웃고 계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몇 달 전 혹은 몇 년 전부터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각종 개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어떤 이런 고통들을 감내해 오니까, 그때 당시에 고통들을 감내하니까 이제 지금 웃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뒤늦게 오셔가지고 뭐 최근에 뭐 몇 달 사이에 뭐 이런 자리들에서 그런 고통을 감내하시지도 않으셔 놓고선 나는 뭐 수익을 못 냈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건 뭐 빌 게이츠도 똑같고 워렌 버핏도 똑같고 여러분들도 똑같고 저한테도 해당되는 하여튼 세상의 전체적인 진리인 거예요. 누구나 이 처음에 매수했을 그 당시는 그 고통을 견뎌야 됩니다. 그 고통을 견뎌야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수익으로 다가오고 웃을 수가 있는 거죠.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전에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남들 다 팔고 싶을 때 안 팔고 그 사람들은 계속 홀딩하면서 견뎠던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그런 고통을 견딘 사람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이 한번 생각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드렸고, 너무 뭐 배합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 좀 드렸고요. 못 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단기낙폭과대 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반등 나올 때까지 하여튼 뭐 기다리세요. 차라리 지금 뭐 반등이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만약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어떤 금융위기가 나서 대폭락이 온다 라고 하면 차라리 대폭락 왔을 때 이제 주식 매수를 고민을 해보시든지요. 지금 굳이 와서 지금 열심히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뭔가 어떤 결실을 거두고 어떤 구경을 하고 이럴 때지, 지금은 솔직히 뭐 어떤 새롭게 위험을 감수하고 그럴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오늘 한국 시장의 낙폭이 좀 과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나라 증시들에 비해서 보시면 유럽도 한 1.5%, 한 1.8% 정도 움직이고 있고, 일본도 1. 몇 프로, 중국도 1.5%. 근데 오늘 한국은 2.4%, 2.6%, 뭐 거의 뭐 대만하고 한국이 좀 많이 빠졌죠. 반도체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빠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누적된 게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오늘의 하락이 좀 크게 좀 느껴지고 더욱더 가슴 아프실 수 있긴 한데, 솔직히 오늘의 이런 한국 증시 변동성 같은 경우는 저는 내일 있는 위클리 옵션 만기 그거에 영향을 좀 크게 받아서 더욱더 그런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내일이 만기일이니까 뭐 내일까지 뭐 계속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아무튼 여전히 지금 상황 아무리 지가 더 빠져봐야 단기낙폭 과대한 거는 이건 뭐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봐요. 뭐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단기낙폭 과대하지만 여기서 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죠. 네, 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진지하게 진짜 대폭락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이슈가 있는지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런 이슈는 일단 딱히 없거든요. 지금 눈에 띄는 건요. 뭐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뉴스에 안 났잖아요. 뉴스에 안 나고 여러분들도 어차피 그거 다 모르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일단 그런 대폭락을 이끌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슈들이겠어요. 어떤 뭐 나라가 망했다, 혹은 뭐 IMF 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어떤 뭐 금융기관이 뭐 디폴트가 났다, 뭐 그래서 뭐 그로 인해서 뭐 신용이 굳어버리고 유동성이 굳어버리고 해서 자금 유통이 아예 뭐 안 돼 버린다. 단기 자금 조달 이런 게 안 된다. 뭐 그로 인해서 뭐 단기 금리가 팍 치솟으면서 아예 뭐 시장 개박살 난다. 이런 것들이 어떤 금융위기로 가는 그런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냐? 이런 일들 아직 없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증시만 이제 좀 그렇게 좀 반응을 좀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동안 뭐 이런 관점으로 또 봐도 괜찮습니다. 이 한동안 한동안 한국인 투자자들 그게 좀 짜증났잖아요. 분명히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주식은 왜 안 움직이냐? 제가 그래서 항상 이야기해드리는 게 있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시장은 주식 시장은 언더슈팅 이런 개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슈팅성 흐름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도 주식 시장이 덜 빠진다. 이거 근데 나중엔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이런 서운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긴 드렸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그런 관점으로 봐도 맞긴 맞는 거예요. 예전에 이 환율이 올라갔고 환율이 올랐는데 주식시장이 강했던 그런 부분들, 오늘 그런 어떤 괴리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도 뭐 딱히 그죠? 그런 관점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장을 보는 것도 설명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환율 이렇게 올랐었는데 주식시장 굉장히 강했죠? 거기에 대한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한국 증시는 분명히 좀 오버슈팅, 오버슈팅이 아니라 언더슈팅이죠. 슈팅기가 좀 분명히 강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풋옵션 매수 이런 게 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몇 거래일인가요? 지금 보시면 풋옵션이 지난 이 3거래일 동안 무려 460억에다가 500억, 600억, 거의 뭐 70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3거래일 동안 풋옵션 700억 들어왔으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제 생각엔 한동안 진짜 한동안 이 시장이 굉장히 안정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약간 느낌이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홍콩 증시 한 번씩 보여드리죠. 홍콩 증시. 이 홍콩 증시를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이게 대폭락이 나오면 안 좋다 하방 보시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홍콩 증시가 언제였냐면 이 구간에서 딱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게 언제냐면 3월 15일인가 그렇거든요. 2022년 3월 15일. 이때 대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투매가 나왔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투매가 나왔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 투매 나오더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하락 추세가 진행되기까지 6개월 걸렸다고요. 여기 3월 달이고요. 9월 달입니다. 그죠? 6개월 걸렸다고요. 이렇게 대폭락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또 다시 하방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또 다시 필요할 수 있다고요. 뭐 물론 그러고 나서 지금 하락 추세 잘 뭐 진행되고 있긴 한데요. 하여튼 이렇게 대폭락은, 지나치게 하방 에너지를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이렇게 써버리는 거는 오히려 하방 시세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좀 악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한국 증시도 좀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그런 냄새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나긴 합니다. 하여튼 볼린저 밴드를 지금 3거래일째 지금 찢고 나가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뻔한 패턴이에요. 뻔한 패턴. 코스피 같은 거 한번 여기 옛날 역사들 한번 쭉 살펴보세요. 꼭 장대 음봉에 볼린저 밴드 찍고 나오고 거래량들이 많이 나왔던 순간들이 있어요. 이런 순간들이 꼭 바닥이었어요. 단기적인 바닥이었어요. 이러고 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여기서 이렇게 막 그 계단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은 하방으로 추격 혹은 뭐 여기다 대고 그렇다고 뭐 상승으로 베팅, 이런 거 둘 다 굉장히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구간은 계속해서 뭐 보유자의 구간인 겁니다. 보유자의 구간. 지금 뭐 난 숟가락만 빨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뭐 반등이 나오든가 아니면 대폭락을 하거나, 지금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뭐 대응을 했다가는
위아래로 탈탈 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분명히 여러분들 또 기회는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거 못 먹었네 그러면서 배 아파하시지 마시고 조금 기회를 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야구 보시면 다 아시죠, 그죠? 뭐 계속 배트를 휘두르면은 힘 빠져요. 계속 배트 휘두를 수 없죠. 나한테 내가 치고 싶은 공이 왔을 때 그때 배트 한번 휘두르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난 휘둘러서 잘 공 때릴 자신 있다. 그러면 휘두르세요. 근데 아마 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상황에서 잘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여튼 굉장한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 사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런 자리는 그냥 예전부터 고통을 겪었던 어떤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요 정도 이야기 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뷰는 바뀐 거 없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뭐 그런 이야기들 해봤어요. 그래서 뭐 다 같이 잘 빠지고 있어서 딱히 할 이야기도 없고요. 그죠? 네, 요런 상황들입니다.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단기 낙폭 과대가 분명히 엄청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뭐 이평선을 봐도 그렇고 좀 전에 뭐 거래량을 봐도 그렇고 뭐 한국 증시 특히 그런 면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보여드리지만은 이거였나? 종목명이?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그죠? 이 S&P 500 중에서 그죠? S&P 500 중에서 51선 위에 있는 종목이 몇 프로나 되냐?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전 종목이 다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보통 단기적으로 이 바닥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 뭐 다양한 지표들을 이렇게 한 번씩 좀 S&P 지수하고 한번 겹쳐놓고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 증시가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은 이 지표 기준으로는 거의 코로나 때 저점 수준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 한번 잘 놓고 한번 보세요. 지금 뭐 이런 지표를 보나 아니면 뭐 옵션 관련된 뭐 그런 지표를 보나 블룸버그 같은 데 들어가면 나오는데 뭐 그런 지표를 보나 지금 같은 상황은 솔직히 이게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는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하방 포지션 청산하고 완전히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느냐 아직 그건 아니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 아래쪽에 항상 써 있는 거 인플레가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그 상황에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그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 어떤 이런 이 기본적인 악재들이 이게 구조적인 이런 달러 강세 이런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추세 전환 하기 어렵겠죠, 그죠? 뭐 문제가 해결이 돼야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데 문제 해결된 거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아직 이야기하는 건 좀 뭐하고 분명히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쏘아붙이는 건 있다. 하락 추세지만 아무리 지금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라 해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정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로 뭐 하락을 하더라도 좀 쉬었다 가는 구간, 최소한 옆으로 플랫하게 기어가는 구간이라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 이제 앞으로 뭐 분명히 뭐 반등을 하든지 옆으로 플랫하게 기어가든지 뭔 일을 하긴 할 텐데 얼마나 이제 반등이 올라오느냐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될 겁니다. 반등이 좀 많이 올라오면 그나마 좀 다행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얼마 못 올라오고 찔끔찔끔 올라오고 옆으로 쭉 기어간다 이래버리면은 이제 진짜 당장 올해 내에 어떤 대폭락 혹은 뭐 금융위기를 볼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얼마나 강하게 빠지냐 이거를 놓고 이거를 보면서 야 금융위기가 오겠는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빠졌는데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느냐, 어떻게 이제 올라오느냐 이런 반등의 강력함을 보고 반등의 강도를 보면서 다음번에 어떤 시세가 나올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점들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뉴스들만 좀 봐도 그래요. 하여튼 저 애플의 소식이 나오고 나서 뒤이어 나온 뉴스들이 뭐냐면은 악재가 없어요. 다들 굉장한 어떤 수급적인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바이백 2조, 국채 매입 3조, 정부와 한국은행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조 원의 돈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죠? 이거 엄청난 호재인 거예요. 정부의 개입인 거예요. 물론 이게 중장기적인 효과가 있느냐 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거 5조 원 헛돈 썼다라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만 아마 헛돈 쓴 게 되긴 될 겁니다만은 근데 순간적으로 이런 조치가 나오면은 이런 거는 투자 심리나 어떤 수급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다행히 뭐 피치 이런 데서 국가 신용 등급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일단 유지를 해줬대요. 이런 점들도 있고
또 그리고 심지어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안정펀드 재가동 등등 뭐 이런 거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굉장한 어떤 뉴스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개입할 수 있다라는 저런 뉴스들, 저거 수급적인 측면에서 사실 굉장한 호재거든요. 지금 이렇게 대폭락하고 있는데, 만기일 앞두고 대폭락하고 있는데, 위클리 만기, 그런 거와 동시에 지금 이런 뉴스들이 지금 줄줄이 나온다라는 건, 이거는 일단 솔직히 아래쪽으로,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갈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런 뉴스들 좀 보여줬습니다. 뭐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이 뭘 한 건 아니에요. 시장 안정 조치 실행 검토에 착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한다는 아니에요. 오늘 한 것은 요거예요. 긴급 바이백 2조, 국채 매입 3조, 정부와 하느니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나섰다라는 점이, 요게 이제 오늘 뭘 한 건데, 사실 이런 뉴스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고요. 여기 정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지금 정부가 채권 시장을 위해 개입한다라는 거는 좀 굉장한 좀 뉴스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살펴봤고요. 또 오늘 이 애플 소식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드디어 장중에 4%를 잠깐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죠. 일단 미국 금리 같은 경우도 이 사실 얘가 어쩌면 지금 전 세계 증시 급락의 원흉일 수 있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얘가 오늘 이제 라운드 넘버 4%, 중요한 저항인 4%를 일단 터치는 했으니까, 제 생각엔 그래도 이제 앞으로 어떤 좀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보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란 자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무거운 어떤 저항 자리인 겁니다. 여기 뭐 이런 자리들 보시면 되겠죠. 주봉입니다. 이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주봉을 보고 계신데, 4%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기 2010년 4월 달에 도달했던 자리, 혹은 뭐 2009년 6월 달, 혹은 뭐 2008년 10월 달에 도달했던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서 3산을 만들고 나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었죠. 이 4% 이 자리가 어쨌든 그래서 몇 달 동안 싸웠던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긴 합니다.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라운드 넘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의 금리가 그래도 상승이 좀 주춤하고 달러가 좀 주춤한다면, 이로 인해서 달러가 좀 주춤한다면은 그래도 뭐 시장은 좀 안정을 잠시나마 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당장 여기서 뭐 금융위기가 나거나 그런 일만 없으면 또 여기서 조정 주다가 또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추세가 지금 워낙 강하니까. 일단 신고가 영역이 신고가 랠리 중이니까요. 그죠?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오늘 뭐 밤에 특별히 무슨 이슈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근데 오늘 뭐 다른 나라 증시들 뭐 환율 이런 것들 뭐 안 봐도 그냥 뻔합니다. 다 같이 뭐 다 뭐 하락했고, 뭐 환율들은 올라가고 있고, 달러 강세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체크하지 않을게요. 일단 잘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다들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과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요. 유럽 증시도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지금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지지선 선물 300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 다운해서 굳히기 들어가는 곳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유럽에 있는 독일도 그렇고요, 코스피 이런 것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들 레벨 다운이 많이 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국 증시들이요.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다중바닥형의 이렇게 뭐 어떤 삼바닥 가능성 이런 게 남아는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뭐 봐야 되냐? 미국 증시 잘 보시면 되겠죠. 미국 증시에 이 다중바닥형, 다중바닥형이 아니고 쌍바닥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저점에 해당하는 자리,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3670이 전저점에 해당하는 자리인데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저항 테스트를 이제 오늘 밤에 하겠죠. 이게 물론 이제 지금은 하락 중인데요. 중요한 게 지금이 아니잖아요. 미국장이 본장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 10시 반에 문 열잖아요. 밤 10시 반 이후부터 해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보면 되는 거예요. 야, 봐라, 이거 3670 벌써 한참 붕괴됐는데 어떡할 거냐?
그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붕괴가 돼 있어야 붕괴가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시 장대 양봉 튀어나와서 이 위에 올라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하락을 한다고 해서 여기다 뭐 큰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고, 일단 지금은 또 그리고 시장이 2% 3% 정도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고변동성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뭐 0.4% 0.5% S&P가 빠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다 의미를 부여할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좀 단기 낙폭이 좀 과한 상황이죠. 단기 낙폭 과한 상황에서는 개파락 출발하면은 양봉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근데 일단 오늘 이런 모습이면은 애플 쇼크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미국 증시가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개파락 출발하고 나서 이게 일단 개파락 출발하고 나서 장중에 계속 빠질 거냐, 아니면 장중에 반등할 거냐는 일단 굵고 짧은 건, 그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애플이 저렇게 됐으니까 오늘 밤 미국장 대폭락하면서 이제 미국도 끝장이다, 이런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파락 한 방에 다 반영하고 나서, 악재 다 반영하고 나서 장중에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쌍바닥짜리 지지력 여부,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도 그래요. 여기 11,250이라는 자리인데요. 11,250이라는 자리를 강하게 붕괴시켜야지 뭐가 이게 뭐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심지어 애플의 악재인데 11,250을 아직 깨지는 않았단 말이죠. 얘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이런 싸움 위주로만 그냥 건조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좀 과하고, 이 하락 쪽이 좀 너무 오래 진행돼서 하락에 대한 뭐 피로감 누적 이런 게 분명히 좀 객관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내려온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무것도 안 하는 대응이 제 생각엔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